여러분 물건을 버리려다 그냥 버리기는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는 물건을 버리고 나면 후회 하나 없이 너무 좋다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무작정 버리고 나서 꼭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버리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은 나중에 돈을 내고 같은 물건을 한 번 더 구매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버리는 것도 잘 버려야 앞으로 후회가 남지 않고 새로이 물건을 사는 경우도 없어집니다. 물건을 비우는 것도 무작정 비우는 것보다 현명하게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부지런히 집을 정리하는 80대 박씨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의 집은 웬만한 신혼집보다도 예쁘고 깨끗합니다. 할머니 집에는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딱 필요한 것들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안방에는 옷장, 좌식형 화장대 하나씩만 있고 부엌에는 싱크대 외에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냉장고에도 간소한 반찬과 식재료만 들어있고 그 흔한 장이나 청 그런 것도 없습니다. 마루에는 전화기 한 대 놓여있는 것이 전부. 큰 살림살이도 조금밖에 없고 작은 물건들도 많이 없습니다. 벽에도 뭐 하나 걸린 것 없이 깨끗합니다. 화장실 바닥마저 드러누워도 될 정도로 늘 뽀송뽀송 깨끗합니다. 지금 80을 넘긴 나이임에도 이것이 가능한 건 종일 몸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사는 박씨 할머니의 집에 큰딸이 방문했습니다. 엄마 또 청소해? 대충 사시라 해도 참. 그건 그렇고 나 집에 버릴 것들이 좀 있어서 물건들 정리 좀 하려는데 엄마는 버리고 나서 후회했던 물건 같은 거 없었어? 버리고 싶은데 이 물건은 언젠가 쓸 것 같고 또 어떤 물건은 추억이 많아서 쓰지 못해도 버리지는 못하겠어. 그러자 할머니는 딸 곁으로 다가가 얘기합니다. 대부분은 없었어. 하지만 몇 개는 있지. 다시 산 것들도 몇 개 있고. 열에 한 번쯤 왜 버렸지 후회하는 물건이 있긴 한데 그 후회는 잠깐이야. 그냥 버린 건 좀 후회되는 게 있어. 돈 받고 팔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었는데. 할머니는 딸에게 버려서 아깝고 속이 쓰려 잠이 안 올 것 같은 물건은 그냥 두고 나머지는 쓸 때까지 다 쓰고 잘 버리라고 합니다. 딸은 할머니에게 시부모님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며칠 전에 시부모님 댁에 방문했는데 시어머니가 연세 드셔서 그런가. 겉으로 보면 잘 모르겠는데 며칠 지내보니 구석구석 먼지투성이고 세탁기 세제통에 곰팡이 펴있고 냉장고 터져나가는데 정리도 안 되고 한숨이 나오더라. 예전부터 평소에 살림을 깨끗이 안 살던 분이라 그런지 나이 드셔서 눈이 좀 안 좋아지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도 나이 들어 저렇게 될까 겁나더라고. 정리도 습관이야. 지금부터 너도 습관 들여놔야 내 나이 돼도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렇듯 박씨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물건을 정리하는 습관을 잘 들여 나이가 들어도 예전 성격이 어디 가지 않고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할머니도 처음부터 현명하게 물건을 정리해 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작정 버리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재사용 가능한 물건도 돈으로 팔 수 있는 물건도 잘 알아보지 않고 버리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똑같은 물건을 새로 장만하기도 하고 뒤늦게 환경에 대한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시간이 지나 물건을 살 때도 버릴 때도 현명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물건을 처분할 때 그냥 버리기엔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귀찮다고 그냥 처분하는 것보다 최대한 쓸 때까지 쓰거나 혹은 돈을 받아서 정말 필요한 곳에 물건을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그냥 버리면 후회하는 집안 물건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버리면 후회하는 물건 첫 번째는 일회용 커팅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회용 커팅칼 한 번 쓰고 그냥 버리진 않으신가요? 일회용 커팅칼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같이 나오는 조그마한 플라스틱 칼입니다. 주로 포장된 용기의 비닐을 쉽게 벗겨낼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보통 일회용이라 하면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일회용 커팅칼은 집에 하나쯤 놔두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일회용 커팅칼을 위험한 칼이나 가위 대신 사용하면 택배 상자를 열 때 혹은 박스 테이프를 자를 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두꺼운 과일 껍질을 깔 때 손으로 힘겹게 까는 것보다 일회용 칼을 이용해 손을 더럽히지 않고 과일 껍질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일회용 커팅칼은 다칠 위험이 많은 다른 칼이나 가위를 대체하는 좋은 물건이므로 집에 하나씩은 장만해 놓고 위험한 칼과 가위 대신 사용하면 좋습니다. 일회용 커팅칼은 오래 쓰다 칼날이 무뎌지고 더 이상 잘 잘리지 않을 때 혹은 부러졌을 때 버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버리면 후회하는 물건 두 번째는 오래된 서랍입니다. 혹시 집 베란다나 작은 텃밭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때 오래된 서랍을 식물 받침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 안 입는 옷들로 가득 찬 옷장 서랍을 정리하고 그 서랍을 그냥 버리는 대신 작은 화분을 놓아보면 어떨까요? 따로 식물 받침대를 또 구매하는 것보다 서랍만 빼서 식물 받침대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의 서랍을 식물 받침대로 재활용이라고 검색하고 다양한 활용 사례를 찾아보세요. 그냥 버리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 밖에 서랍을 수납장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납장도 마찬가지로 따로 구매하는 것보다 오래된 서랍이 있다면 그중 몇 개만 따로 빼내어서 수납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들을 재활용하면 오래된 서랍을 처분할 때 드는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새로운 물건을 사는 돈과 공간을 절약하고 비워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래된 물건을 버리기 전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직접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쓸 용도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나눔을 먼저 시도해보고 철제 서랍장의 경우 고물상에 문의해서 돈을 받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 버려야 한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는 서랍장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비워야 합니다. 둘째는 서랍장 내부에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로 된 서랍장은 재활용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재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거주하는 지역 또는 도시의 대형 폐기물 처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규정에 따라 서랍장을 폐기할 준비를 합니다. 규정에 따라 특정 라벨링 또는 마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지역 규정에 따라 서랍장을 버릴 때 정해진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고 그 시간에 맞춰 폐기물 수거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서랍장은 한 개당 보통 2만 원에서 4만 원의 비용이 요구되며 서랍의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버리면 후회하는 물건 세 번째는 고장난 컴퓨터와 모니터입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고장난 컴퓨터나 노트북 혹은 모니터를 그냥 방치해 놓고 있진 않으신가요? 컴퓨터나 노트북을 사용하다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기려 하면 원래 산 가격보다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나와 폐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는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보통 폐가전 쓰레기로 분류하여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나 노트북은 부품이 오래되더라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버리면 손해라고 합니다. 고장난 컴퓨터를 처분할 때 이용하는 많은 사이트가 있지만 그중 월드메모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참조하면 컴퓨터 부품 단가를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한 중고 시세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뿐 아니라 모니터의 경우도 쉽게 폐기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니터도 보통 중고상이나 폐가전 수집업체에 판매하면 푼돈으로 고물값 정도만 받는 경우가 있지만 컴퓨터 전문 매입 업체를 통한다면 최소 몇 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버리면 후회하는 네 번째는 오래된 커피입니다. 커피를 집에서 내려 먹게 되면 아무래도 대량으로 구입한 커피 원두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 두고 먹다 보면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카페인을 끊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사놓은 커피를 다 버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는 그냥 커피를 버리는 반면 누군가는 한번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고 버립니다. 커피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두 커피의 경우 오래됐다 하더라도 활성탄보다도 훨씬 더 암모니아 탈취 효과가 있다는 것이 실험에서 밝혀졌습니다. 오래된 원두 커피를 따뜻한 물에 섞어 배수구로 흘려보내면 배수구에서 나오는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며 그릇이나 컵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어도 냉장고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를 천으로 감싸 신발장, 자동차 안, 작은 창고 등에 넣어주어도 효과적이며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에 가루로 뿌리면 썩은 냄새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양말이나 스타킹에 넣어 신발 안에 넣어주면 발냄새를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의 경우는 젖어있는 상태이므로 반드시 바짝 말려서 사용해야 하며 건조시키지 않으면 곰팡이가 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커피는 기름때로 찌든 프라이팬이나 냄비 등을 닦는데 활용해서 기름때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이라 합니다. 생선이나 고기 등을 굽기 전에 그릴 바닥에 커피가루를 깔아두면 고기를 구울 때 나오는 기름을 커피가 흡수해 나중에 청소가 더 쉬워집니다. 추가로 건조한 커피 찌꺼기는 식물에게 유익한 비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한 곳에 너무 많은 양의 커피 찌꺼기를 뿌리게 된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표면에 고르게 퍼뜨리고 잘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에 해충들을 퇴치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많은 해충들은 커피 향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오래된 커피의 냄새와 딱딱한 질감은 개미, 모기, 달팽이와 같은 해충들을 쫓아내는 데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된 커피의 활용 방법은 아주 다양하니 그냥 버리지 말고 꼭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버리면 후회하는 5번째는 김 빠진 콜라입니다. 콜라는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 중 하나인 만큼 집에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이 빠진 콜라는 그냥 싱크대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김 빠진 콜라도 다른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욕실 물때를 제거할 때 효과적입니다. 김이 빠진 콜라를 변기나 세면대에 부은 다음 2~3시간 정도 그대로 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물때가 제거됩니다. 2~3시간 후 물로만 헹구면 화장실 청소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를 아는 분들은 헹구기 힘든 세제나 락스 대신 김 빠진 콜라를 잘 활용합니다. 두 번째는 가스레인지를 청소할 때도 김 빠진 콜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사이사이에 콜라를 부은 후 30분 정도 지났을 때 수세미나 솔로 문질러 닦아내면 찌든 기름때를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는 콜라에 든 인산, 구연산, 시트르산 등의 산 성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콜라로 고기 잡내 제거와 고기를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콜라 속 인산 성분은 단백질을 분해하기 때문에 고기를 콜라에 재워 넣으면 고기가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커피 찌꺼기와 마찬가지로 해충을 퇴치할 수 있습니다. 콜라에 사는 식물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해충을 퇴치한다고 합니다. 작은 분무기에 콜라를 부어 화분의 잎사귀에 뿌리거나 작은 그릇에 담아 화분 옆에 두면 됩니다. 그냥 버리면 후회하는 6번째는 오래된 케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언제 받은지도 모르겠는 오래된 일회용 케첩들이 선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서 오래된 케첩은 녹이 생긴 스텐 제품에 발라주게 되면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 성분이 녹을 제거해주고 산화를 방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방용품 중 녹슨 물건이 있다면 케첩과 베이킹소다를 1:1 비율로 섞어 녹이 쓴 부분에 발라주고 20~30분 동안 기다렸다 키친타월로 닦아주면 깔끔하게 세척이 가능합니다. 잘 안 닦이는 부분은 칫솔에 케첩을 발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음식물들도 그냥 버리지 말고 한번 재사용 후 버린다면 훨씬 뿌듯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냥 버리면 후회하는 물건 7번째는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아마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스킨은 향수를 한두 방울 섞어 방향제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로션을 흑설탕과 섞으면 각질 제거 효과가 있는 스크럽제가 된다고 합니다. 스킨, 로션에 비해 농축성이 있는 에센스의 경우 물과 적당히 섞어 스프레이 용기에 넣어 헤어 에센스로 활용 가능합니다. 샴푸의 경우 세탁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샴푸는 세정력이 있고 부드러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세제로 사용해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저는 손빨래를 할 때 샴푸를 넣기도 하는데 향기도 좋고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샴푸는 특히 스타킹이나 니트류를 세탁할 때 사용하면 올을 부드럽게 유지해주고 묵은 때까지 아주 잘 벗겨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것을 그냥 버리지 말고 다른 곳에 재사용하면 세제값 등의 지출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냥 버리면 후회하는 8번째는 추억이 담긴 물건입니다. 물론 추억이 담긴 물건을 사진으로만 남겨두고 처분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 물건은 사진으로 간직하기보다 실물로 간직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주신 닭이 세트를 다 버린 것이 후회된다며 하나 정도만 남겨놓을 거리라고 후회하셨습니다. 이렇듯 만약 추억이 담겨있는 물건이라면 다 버리지 말고 하나 정도는 남겨놓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사진만으로도 만족한다면 사진으로 보관하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억 때문에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다 남기지 말고 그중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진으로 보관하는 방법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버리면 후회하는 9번째는 선크림입니다. 가끔 언제 구입한 것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한 선크림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했던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이 지난 선크림을 피부에 발랐다가는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크림은 피부가 아닌 끈적해진 녹슨 가위에 사용해 보세요. 만약 유통기한이 지난 선크림과 녹슨 가위가 있다면 대부분은 그냥 둘 다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크림을 녹슨 가위에 바른 뒤 한참 두었다가 키친타월로 닦아만 주면 앞에 설명했던 케첩과 마찬가지로 녹슨 부분을 말끔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크림을 재사용하게 되면 녹슨 가위를 버리고 가위 하나를 새로 사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선크림은 콜라와 마찬가지로 물때 제거와 스테인리스, 가전, 거울에 생긴 얼룩을 제거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냥 버리면 후회하는 마지막 10번째는 음반 CD입니다. 아마 옛날에 CD를 모으는 것이 취미였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처럼 음악을 쉽게 듣기 힘들었던 예전에는 음악을 대부분 CD를 활용해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귀해진 CD를 그냥 버리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파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 CD 애호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CD를 사고 파는 카페를 통해 음반 CD를 돈을 받고 팔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CD로프트라는 사이트 등에 연락해 내가 가지고 있는 CD를 팔 수 있을지 문의해 보세요. 이렇게 그냥 물건을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사용할 때는 없는지,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데는 없는지 충분히 알아보고 처분한다면 물건을 버릴 때 뿌듯하고 심지어 돈을 벌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 귀찮다고 그냥 버리지 말고 한번 알아두면 나중에도 현명하게 물건을 비울 수 있으니 버릴 물건들이 있다면 충분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운 물건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일회용 커팅칼, 둘째는 오래된 서랍, 셋째는 고장난 컴퓨터와 모니터, 넷째는 오래된 커피, 다섯째는 김 빠진 콜라, 여섯째는 오래된 케첩, 일곱째는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여덟째는 추억이 담긴 물건, 아홉째는 선크림, 마지막 10번째는 음반 CD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불필요한지 모른 채 그냥 가져다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버리기에는 아까운 물건들이 많습니다. 현명하게 물건을 비우는 사람들은 물건을 다시 살 때도 매우 신중하게 잘 구입합니다. 진짜 내가 필요한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 잘 모를 때는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보관해둔 후 시간이 지나도 꺼내 쓰지 않는다면 그때 버려도 늦지 않습니다. 물건을 버릴 때는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그리고 현명하게 버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